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한쌤입니다. 자, 정답은 여기서 다 나온다. 33회 미리 보는 민법 정답 지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테마 21번부터 3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 023 민법 김한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21번 전세권 편입니다. 1번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신소유자,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수인, 신소유자입니다. 2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면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은 자신 건물에 관해서 우리가 전세금 1억 원을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명의로 전세권 등기 마쳤다. 1번 전세권은 최장기간 10년이죠.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 단축됩니다. 2번 갑이 X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 종된 권리죠.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의뢰 전세권 효력은 종된 권리, 지상권에 미친다. 이게 304조입니다. 5번 협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이것도 등기 공무원이 해줬으니까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테마 22번 유치권입니다. 1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물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 특약 유효죠.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라 폐지 특약 유효인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그 이외의 자도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임차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의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과 권리금 이 두 가지가 유치권 행사 못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조미하면 채무자에게 그냥 물건 돌려준 거예요. 이것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조미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조미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인정됩니다. 소멸되지 않죠. 아까 4번처럼 채무자가 직접 조미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6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가능하죠. 7번 유치권 행사한 동안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별개입니다. 8번 X건물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면 그럼 유치권 성립 시기가 압류 효력 발생 전이어야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후기 때문에 제일 끝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9번 X건물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다음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의뢰 저당권이 갑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해도 경매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인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그 판단 기준이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인가 후 이게 기준이에요. 저당권이 아닙니다. 10번도 마찬가지. 건물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취득했지만 우리 가압류 등기가 갑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이 가압류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류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제일 끝에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테마 23번 저당권입니다. 이번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 그 담보한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저당권이 설치된 토지가 공익사업관련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 협의취득이 매매죠.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가 수령할 보상금이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물상대할 수 없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또는 지상권,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여력이 다 미칩니다. 4번 저당 목적물 변형문의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도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누가 해도 됩니다. 5번 저당권 설정 이전 저당 부동산 총물에 저당권 여력 미친다죠. 6번 저당권 설정 이후 저당 부동산 부화물에도 효력이 다 미친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이전 이후 따지지 않아요. 부화물 총물에 다 미칩니다. 7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이 과실이죠. 이 과실은 압류 이후에만 미쳐요. 이전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원래 과실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만 미칩니다. 8번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이나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가 327조입니다. 9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얘가 제3취득자죠. 얘는 그 부동산 그 저당물 경매에서 경매인 또는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10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다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 피담원 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는 일괄림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괄림의 청구는 설정자 소유해야 돼요. 여기처럼 제3자 소유가 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12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 전액 다 틀렸죠.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취득자도 채무자 아니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틀렸죠. 여기도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15는 누가 경매했는가 잘 보세요. 1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비담원 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 맞습니다. 15번은 근저당권이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비담원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맞았습니다. 누가 경매했는가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테마 24번 계약 성립입니다.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을 상대방이 특정될 필요 없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다. 그게 2번이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효력이 있습니다. 3번 불특정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어요. 승낙은 그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4번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을 해 살아있으니까 유효,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입니다. 5번 격지야간 승낙 통지 발송할 때죠.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6번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해도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테마 25번 동시행압류권입니다. 자, 1번, 2번 두 개는 1번, 2번 앞부분이 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시작되죠. 그럼 제일 끝에 다 있다 맞아요. 다 준수갑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동시행광이 있으면 끝까지 다 동시행이 있습니다. 3번 일방 이행 제공으로 수령 제재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이행 제공 없이네요. 없이 이행 청구하면 동시행무효권 이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4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이제 상대방 채무 편지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이제 쌍방 의무는 동시행한 게 있게 됩니다. 5번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은 동시행입니다. 6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7번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이행이라 동시행 아닙니다. 테마 26번 불능입니다. 1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하였다. 그럼 불능이 나오면 매도인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있죠. 물건이 없어지면 매도인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있지만 매수인의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능에서만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은 자동으로 채권자입니다. 매도인은 주택이 없어지니까 죽어도 주택 소유권 넘길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인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수인입니다. 그럼 을이 잘못 있으면 돈 줘야 되고 을이 잘못 없으면 돈 안 주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인 을이 됩니다. 1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그 매수인 을 잘못 없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을 돈 줄 필요 없죠.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해야 되죠. 을은 돈 줄 필요 없으니까 갑은 받은 돈 다 반환해야 됩니다. 3번 갑 과실로 주택에 전세면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을 과실, 을 잘못했네요. 그럼 을은 돈 줘야 돼요. 을 과실로 주택에 전소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해야 되죠. 줄 건 주고 대상 청구합니다. 한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 기준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하고 똑같죠? 줄 건 줘야 되니까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테마 27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1번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을 자신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제3자를 위한 계약했습니다. 1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 해지할 수는 없죠. 해지는 갑과 을이 합니다. 2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한번 병이 소유그 삽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4번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그럼 을에게 이전하지 않죠. 그럼 을도 돈 안 줍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 있게 되죠. 5번 을은 갑의 병, 이건 을이 한 거 아니죠.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즉 대가관계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4번 갑이 누구에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죠? 을에게. 그럼 을과 연관이 있으니까 을은 대항할 수 있다요. 질 끝에 거절할 수 있답니다. 4번은 있고 5번은 없습니다. 테마 28번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지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라요. 손해배상 특약 없었죠. 그럼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마찬가지죠. 매도인은 다른 약정 없으면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 없습니다. 이자 합의한 적 없죠?
3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4번 매도인이 잔금지급을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둘이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대하여 한 해제로는 효력이 없죠.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죠. 불가분성입니다. 6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기 도래 전에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번 이행불능으로 계약 해제하면 채권자는 동시행광에 있는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 없죠. 매도인은 이행불능이니까 매수인은 자기 의무 이행 적용할 필요 없겠죠. 8번 해제의 3자는 등기를 해야 보호됩니다.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8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나왔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채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9번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이 계약상 채권 나왔죠. 그럼 더 제일 끝에 3자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다른 거 일체 볼 필요 없습니다. 10번 매매계약 위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이전 가압류했다.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으니까 제일 끝에 3자에 해당합니다.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된다.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테마 29 계약금입니다. 1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란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죠.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2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 없는 한 해약금 추정됩니다. 해약금은 565조에 있으니까 해약금 추정돼요.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위약금은 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4번 해약금액에 계약 해지한 경우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아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는 건 이행착수 아니죠. 다른 약정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배액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 아닙니다. 6번은 계약금 포기한 계약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7번 매수인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착수입니다. 미리 주는 건 상관없어요. 이행착수라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8번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이행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요하는 건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이어서 테마 30번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1번 갑은 1만 토지를 을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1번 토지 전부가 제3자 평소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악의도 해지 가능합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제3자 평소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일부 타인 권리 매매죠. 악의 을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및 포락으로 일부가 멸실됐죠. 여기 선의 매수인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 선의만 가능합니다. 4번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용의물권이나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이 있으면 여기도 선의 매수인만 뭔가 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지상권에 대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을도 뭐뭐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선의만 가능합니다. 5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이 행사 경매죠. 실행 행사 경매. 그럼 사안이 경매는 제일 중대해요. 악의 매수인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으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이율도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다음 선의가 계약일이 아니라 안날, 선의 안날 1년이죠. 안날입니다. 3번 수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가 매실되면 여긴 선의만 가능해요. 악의 매수인은 뭐뭐 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일부 매실 수량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다운 강의 테마 21번부터 30번을 공부했습니다. 1강 더 남아있죠? 마지막까지 잘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